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2일입니다. 어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승리한 날입니다. 즉 2년 전에 그가 지휘했던 조국 정경심 부부에 대한 수사가 1심에서 그리고 2심에서도 그 정확성이 입증되어 가지고 정경심 씨에게 1심과 똑같은 징역 4년이 2심에서도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판단한 것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7개 스펙 조작, 그러니까 조민 딸을 부정적으로 입학시키기 위한 7개 스펙 허위 작성, 그러니까 주로 인턴 확인서 조작 등인데 이것이 다 인정되었습니다. 어제 재판부는 이것은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런 수사는 참 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법무장관으로 지명되었고 임명된 사람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는 유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압박이 쏟아졌지만은 워낙 수사를 잘 해가지고 법정에서 거의 100% 인정받았습니다. 인권 침해의 시비도 없었습니다. 그런 주장은 있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주 훌륭한 수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한동훈을 비롯한 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나 부정부패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실력을 보여준 거죠. 이 선고가 나오니까 이낙연 그리고 몇몇은 그래도 우리는 조국을 지지한다 라는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이 선고가 나오기 전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씨 같은 사람은 이건 완전히 검찰이 각본을 쓴 가족 인질극이라는 이런 막장 욕설을 하고는 했지만은 어제 선고로 해가지고 그런 이견, 그런 반론, 그런 거짓말이 다 잠잠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조국 수사는 이 정치 판도를 바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동양인 그리고 이념적으로 상당히 결이 맞는 조국을 후계자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수사가 없었으면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조국 씨가 거의 확정되었을 가능성 또한 없습니다. 근데 그 조국은 누굽니까?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향하지 않은 레닌주의자입니다. 레닌주의자로서 그 논문을 쓴 걸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논문에는 레닌, 스탈린, 마르크스가 마침 스승처럼 인용되고 있는 당 강령에 대한 해설서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자기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적화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길을 차단한 점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전 총장은 역사적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으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1위, 2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 보상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역사는 조국 수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았다, 사회주의화를 막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국회 청문회 때 그때 김진태 의원이, 그때는 당 이름이 미래통합당이죠, 의원이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버렸느냐고 물었을 때 조국 씨는
우리 헌법 체제 안에서도 사회주의가 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 안에서 사회주의가 가능합니까? 사회주의는 독재인데 자유민주주의 헌법 아래서 김일성주의가 가능하다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험한 사람을 일단 대통령 가도에서 청산했다는 것. 자,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새 많이 코로나로 몰려가지고 비판도 많이 받는 듯 하지만 역시 지지율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대단한 저는 맷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제 발표된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에서 9일 사이에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여러 후보군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에게 상당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가상 대결을 한 결과 윤석열 후보 41.7, 이재명 지사 36.3, 그 차이는 5.4%포인트입니다. 물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그 오차 범위 안에 들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 이낙연 양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42.1, 이낙연 34.1, 그 차이는 8%입니다. 이건 오차 범위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선에 대한 경쟁력이 윤석열이 아주 야권에서는 압도적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재명 대 유승민 대 이재명 대결에서는 이지사 35.8, 유승민 21.7%로 그 격차가 14.1%포인트가 됩니다. 즉 유승민이 나서가지고는 내년 대선에 필패다 이런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유승민 대 이낙연도 마찬가지로 이낙연 33.9, 유승민 21.8%로 그 차이가 12.1%포인트나 밀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상당히 지금 정치 선언을 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꽤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최재형 대 이재명 양자 대결에서는 이지사 36.4, 최재형 전 감사원장 33.1%로 오차 범위인 3.3%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대 이낙연에서는 이 전 대표 38.2, 최 전 원장 31.2%로 7%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최재형, 윤석열 두 사람의 역시 경쟁력이 그러니까 대여 경쟁력입니다. 본선 경쟁력이죠. 경쟁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 1위로 달리고 있다는 것은 이준석 당대표 등 국민의힘이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잘할 때는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은 거부감이 생기니까 이럴 때 이준석 대표가 나서가지고 정경심 항소심 재판에 의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수사가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아주 축하한다 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사이 휴가 가서 저 상주에 가서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럴 때인지 소꿉놀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변인 해야 할 일을 지금 당대표가 하는 일 같기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유리한 사건이 연속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그리고 국정원 경찰의 청주 간첩단 사건, 더구나 이 간첩단 요원들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고 어제 있었던 정경심 2심 판결, 이게 다 세 개가 연결이 되면은 지금쯤은 국민의힘과 이준석
당대표가 큰 소리 치면서 정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건을 서로 연결시켜서 스크럼을 짜가지고 단체로서 뭘 해보는 역할을 하려면 이준석 당대표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더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이 공동정선을 펴자, 드루킹 부정선거에 대해서 라고 제안을 해도 이준석은 응하지 않고 이렇게 호재가 나왔는데도 이걸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한 번에 옵니다. 지금 이준석과 국민의당은 결정적 기회를 놓치고 있는 그 순간일지 모릅니다. 이걸 놓치면은 반드시 다음에 민주당이 찬스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년 전에 했던 수사가 어제 결실을 본 것입니다. 한 번 더 결실을 보려면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내년 3월 9일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것인데 다행히 윤석열 씨가 잘 버티고 있다는 든든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